절대로 용서 못해. 절대로? 정말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네요. 휠체어를 탄 외국인 앞에 웬 젊은 남자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그 사람에게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탄 여자도 그 모습을 보며 그냥 눈을 감아버립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 때문에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수많은 한국인들 앞에서요. 이들의 사연 만나보시죠. 최근에 한국의 길거리에서 아주 무서운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해 본 적도 고민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찾았고 그동안 10년 가까이 살면서 저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얼마 전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말이죠. 저는 호주에서 살던 여자 마르시아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죠. 원래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제가 3살 때 호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결정이셨죠. 호주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다른 브라질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호주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도 브라질보다는 호주가 더 좋다고 판단하셨죠. 부모님도 제가 영어를 좀 더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고 집에서도 영어 교육을 철저히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어가 포르투갈어보다 편하기도 하고요. 호주에서 학창 시절을 모두 보냈습니다. 대학을 다니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죠. 사고 순간의 기억은 전혀 없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휠체어와 친구가 돼야 했던 것은 분명하죠. 시간이 흘러도 제가 겪는 좌절감은 쉽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지도 없는 사람 같았죠. 튼튼한 다리로 호주의 해변가를 뛰는 게 아주 큰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못하고요. 점점 제 삶은 우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신세를 끼치는 것 같았거든요. 가족들 덕분에 제가 힘을 낼 기운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도움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렵고 서툴렀죠.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도 알았어요. 화장실을 가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간단한 식사 준비를 하는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단,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몇 배는 더 걸리지만 괜찮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혼자 할 수 있는 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저와 맞지 않았던 환경공학과인 전공을 과감하게 때려치웠습니다. 대학을 자퇴했죠. 그리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통역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영어와 포르투갈어를 할 줄 아니까요. 하지만 두 가지 언어로 통역 일을 하기에는 뭔가 경쟁력이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몸이 불편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무기가 하나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해낸 것이 한국어였습니다. 한국어, 영어, 포르투갈어 이렇게 3가지 언어는 할 줄 알아야 어디 가서 써먹을 때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한국어가 너무 생소한 언어이긴 했지만 한국 예능 런닝맨과 무한도전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한국 친구들을 사귀려고 노력했고 호주의 수많은 한국인들이 저와 대화를 나누었죠. 2년간의 노력 끝에 한국어를 꽤나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감한 결정을 합니다. 아무리 제가 이곳에서 혼자 하려고 해도 가족들이 저를 신경 써주고 그들의 삶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화로 통역하는 회사에 지원서를 냈고 한국에서는 잘 없는 포르투갈어 통역인이 귀했기 때문에 제가 한국의 통역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제 한국어 실력에 만족한 그들은 제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했고 한국으로 올 준비가 되면 한국으로 와도 된다는 편지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극구 반대했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제가 짐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에 정착해서 산 지 벌써 9년 차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많이 편리해요. 거의 모든 곳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거든요. 가끔 한국의 장애인들이 지하철 타기 불편하다며 시위를 한다고 뉴스에 나오지만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지하철이 늦게 와 불편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달라요. 저는 지금까지 휠체어를 가지고 못 가본 지하철역이 없거든요. 물론 한두 개역쯤은 휠체어를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겠지만 그걸 가지고 남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방식은 옳지 않아요. 다른 외국에 나가보면 휠체어를 탄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 없다는 것도 그들은 알아야 하죠. 다시 돌아와서 저는 그렇게 평일에는 통역회사에 출근해서 각종 통역 업무 번역 업무를 하고
주말에는 귀찮고 힘들어도 반드시 바깥 공기를 마시러 나갑니다. 지하철을 타고 모르는 낯선 곳에 가서 그곳을 구경하면서 다니죠. 제가 다시 호주로 돌아가더라도 한국의 많은 풍경을 머릿속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던 중 저에게 불행이 닥쳐옵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때 제 무릎 위에 작은 가방을 놓아두고 그 안에 귀중품, 지갑, 핸드폰을 그대로 넣어둡니다. 호주였다면 누가 와서 집어가기 딱 좋지만 제가 10년 가까이 한국에 살면서 그 어떤 한국 사람도 그걸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거리에 가방이 떨어지면 달려와서 주워주곤 하죠. 저는 한국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눈물 날 정도로 고맙죠. 그렇게 평범하게 휠체어를 타고 길거리를 누비던 중이었습니다. 덩치 크고 건장한 남자가 제 가방을 뺏어들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가 호주도 아니고 그것도 한국에서. 너무 놀라서 소리를 쳤습니다. 한국어로 도둑이야 라고 소리쳤죠. 하필 그 도둑이 뛰어가는 방향 쪽에 건장한 한국인 체대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둑놈은 정말 100m도 못 가서 한국인 체대생들에게 붙잡혔습니다. 5분도 안 되어서 경찰차 세대가 왔습니다. 그 도둑은 그대로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 지구대로 잡혀갔습니다. 저도 경찰들의 도움을 받아 지구대로 갔습니다. 아직 범인의 얼굴을 보기 전이었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커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저를 도와준 이 경찰 아저씨, 체대생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게 싫을 정도로요.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눈치채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대에서 수갑을 차고 다 죽어가는 표정을 하는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세네갈 국적의 이 흑인 친구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식의 소매치기를 해왔고 한국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빠른 경찰 신고, 빠른 대처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는 범죄를 하지 않고 한국 시스템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만 골라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것이죠. 그동안 한 번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동안은 저와 한국의 체대생을 만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근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다녀서 경찰의 수사물망에도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는 저에게 사과를 하며 눈물을 보였지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약자에게 이런 짓을 하다뇨. 나중에 들었지만 결국 그는 한국에서 벌금 폭탄을 맞고 그 벌금을 내지 못해서 교도소에 4달 넘게 수감된 뒤 세네갈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실망했던 것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도둑이 세네갈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었어도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모두 한국 사람들이었고 제가 받은 친절과 감사한 일들은 수도 없이 많죠. 그런 그들에게 원망의 마음이 들었던 것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종종 외국에서 피해를 받으면 그 나라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옳지 않고 틀렸습니다. 당신에게 친절했던 그 나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한국 사람들께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용서해주시는 마음도 가져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